활기차지만 음산한 마을의 심장부, 소문이 돈처럼 돌고 비난이 오락거리가 되는 곳에서 군중은 불건전한 호기심에 가득 차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정적인 구경거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공개적인 모욕을 위한 완벽한 장소이자 드라마가 펼쳐질 준비가 된 무대였다.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좌절감으로 이끌어져 있었다. 그 뒤에는 그림자처럼 딸이 끌려오고 있었다. 그가 짐이라 부르며 수치심에 짓눌린 딸. 한때는 건강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풍만한 몸매는 이제 사회의 눈에는 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고통이었고 군중의 시선은 그녀의 피부를 태울듯이 아프게 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이것 좀 보시오. 내 수치, 내 뚱뚱한 딸이요. 한 푼의 가치도 없고 그저 문제덩어리일 뿐. 그는 그녀의 소위 결점들을 나열하며 소리쳤다. 그는 잔인한 무관심으로 그녀를 빚 갚을 대가로 넘긴다고 선언하며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영혼 없는 상품처럼 취급했다. 독처럼 스며드는 그 말들은 그녀의 영혼에 박혀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이자 충격적인 잔인함의 행동으로 아버지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밀쳐내며 감자 푸대짝처럼 모인 사람들 발밑으로 던져버렸다. 단단한 땅에 부딪히는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공개적인 모욕이라는 짓누르는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가치하고 산산조각 났으며 완전히 혼자라는 기분으로 누워있었다. 짐, 수치, 뚱뚱이, 이 단어들이 절망의 노래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군중은 충격, 만족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반응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죄와 불완전함에 대한 속삭임으로 강화된 비난의 시선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말한 것의 확인을 보았다. 그녀는 짐이었고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집단적인 거부는 똑같이 고통스러웠다. 더러운 땅에 누워 무관심과 적대감에 둘러싸인 채 주인공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마저 그녀의 심장에서 꺼져갔다. 그녀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 완전히 굴욕적이고 외로운 이 순간 그녀는 어떤 미래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모두가 떨쳐내고 싶어하는 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곧 바뀌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좁은 골목길의 그림자에서 넓은 후드의 그림자에 얼굴을 숨긴 채 키 크고 건장한 인물이 나타났다. 속삭이며 비난하던 군중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는 산사나이였다. 공포와 전설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그의 존재는 공개적인 모욕의 지옥에 불어닥친 차가운 돌풍 같았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군중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날카롭고 헤아릴 수 없는 시선은 누워있는 소녀에게 머물렀다. 강요된 침묵은 무겁고 짙었으며 군중의 불안한 숨소리와 그녀의 겁에 질린 심장 박동만이 간간히 그 침묵을 깼다. 말없는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아버지가 뻣뻣하게 헛기침을 했다. 이 아이입니다. 제 지불금입니다. 빚 때문입니다. 그는 딸을 가리켰다. 산사나이는 침묵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향했다. 고요함 속에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묵직한 은화 한 줌을 꺼내 아버지의 발치에 던졌다. 짤랑거리며 소녀가 조금 전 누워있던 먼지 속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탐욕스럽게 몸을 눕혀 그것들을 주워 담았다. 빠르고 무감각하며 말 없는 거래였다.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느꼈다. 팔려갔다. 이번에는 비난의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은화를 세며 군중 속으로 사라지자 산사나이가 움직였다. 그는 그녀 위로 다가서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녀는 또 다른 굴욕을 예상하며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크고 강인한 손을 보았다. 비난 없는, 단순하고 말 없는 도움의 제안이었다. 너무나 예상치 못했고 조용한 존중으로 가득 찬 몸짓이라 그녀는 숨을 멈췄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짐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받았다.
그녀의 눈물 가득한 눈은 그의 손을, 그리고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 단순한 몸짓 속에서 첫 번째, 여린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거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손에 천천히 닿았다. 그의 도움으로 소녀는 일어섰고 경멸이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모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산 생활의 흔적이 밴 두껍고 투박한 양목 코트를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옷감은 무겁고 따뜻했으며 숲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마치 보호막에 쌓인 듯. 아버지의 모든 몸짓이 잔인함이었던 이 차가운 세상에서 코트는 최초의 존엄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차가워진 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고 그와 함께 여린 희망이 그녀의 수치스러운 자세를 고추세웠다. 조금 전만 해도 그녀의 굴욕을 먹고 살던 군중은 이제 어리둥절해졌다. 속삭임은 잦아들었고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돌멩이 같던 시선은 이제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의 드라마를 예상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조용한 존중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었다. 산 사나이는 침묵했지만 그의 행동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군중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확고하고 잔인했던 그들의 판단은 갑자기 근거를 잃었다. 그들의 눈에 소녀는 여전히 짐이었지만 일으켜 세워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은 그림자에서 나타난 힘 앞에서 침묵하고 당황하며 무력한 증인들이었다. 산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좁은 골목길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코트에 감싸인 소녀는 그를 따랐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를 공개적인 수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다. 군중은 갈라져 침묵의 통로를 만들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거나 말로 비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떠남은 고요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소녀의 심장에는 두려움과 여린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운명이 막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잔인함과 비난의 세상을 떠나 과거의 짐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존엄과 자신의 힘을 찾게 될 새롭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수레가 마을에서 멀어질 때 로티는 아무도 없었음에도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수레바퀴의 덜컹거림은 물건처럼 팔려 모두에게 짐이었다는 아버지의 잔인한 말을 상기시켰다. 두려움이 목을 졸랐고 눈물이 솟아났다. 옆에는 산 사나이가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엄격하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감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더 나쁜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녀는 잔인함을 예상했다. 그녀와 비슷한 이들은 항상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했고 그의 무거운 침묵은 비난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 안에서 짐작 이상의 것을 보고 숨겨진 힘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길은 알려진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황야 깊숙이 이어졌다. 수레의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며 상처투성이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지쳐 있었고 목마른 데다 몸은 굴욕감에 아팠다. 산 사나이가 말을 쉬게 하려고 수레를 멈추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주머니를 건넸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은 단순하고 예상치 못한 몸짓을 했다. 그는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그녀의 짐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을 건넬 뿐이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짐짝이었던 세상에서 그것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불신은 여전했지만 놀라움의 씨앗이 피어났다. 그녀는 몰래 그를 관찰하며 잔인함을 찾았지만 침묵과 집중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소심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다. 말의 무가치함과 외모의 중요성을 배운 로티는 침묵했다. 산 사나이는 본래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소풍은 존재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확신에 차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불을 피웠다. 로티가 떨고 있을 때 그는 묻지도 않고 연기와 야생의 향이 나는 자신의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 안에 다정함은 없었지만 실용적인 존중이 있었다.
그는 좀처럼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경멸 대신 이해를 보았다. 마치 그녀 안에서 짐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평생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들어왔던 그녀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사소한 몸짓들이 공포의 얼음을 녹였고 그것을 불확실성과 안도감으로 대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를 아프게 했던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공기는 더 맑아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으며 하늘은 더 넓게 펼쳐졌다. 평생 평가와 조롱에 시달렸던 로티는 처음으로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거나 그녀의 짐에 대해 속삭이는 사람은 없었다. 야생은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야생동물들과 인간의 잔인함을 알지 못하는 나무들을 보았다. 여행은 육체적, 정신적 도피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더 깊이 쉬기 시작했고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산 사나이는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수치에 가염 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긴 하루의 여정 끝에 반역자 수호자는 모닥불을 피우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로티는 자신이 음식을 구걸하거나 개처럼 던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연민이나 혐오의 시선도 없이 그저 말린 고기와 빵 조각을 건넸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고 오직 타오르는 불꽃 소리만 들렸다. 평생 자신을 짐이자 수치심의 대상이라 여겨왔던 로티에게 이 단순한 식사 공유 행위는 특별했다. 그녀는 묘하게 인간답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다. 열등하거나 문제아가 아니라 배고프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이 경험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공포의 일부가 희미한 안정감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다를 것이며 어떤 비난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결국 며칠간의 침묵하는 여정 끝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 반역자 수호자는 작은 언덕 위에 마차를 멈춰 세웠다. 멀리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오두막이 있었다. 그녀의 안식처였다. 로티에게 이 광경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거의 알지 못하는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멈춤이 찾아왔다는 안도감도 함께였다. 그녀는 이곳이 비록 거칠지만 사회가 거부했던 존엄성을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 촛불처럼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녀는 잔혹함을 예상했지만 실용적이고 침묵하는 존중을 받았다.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서 그녀는 이 침묵의 안식처가 그녀의 짐이 힘으로 바뀌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잔혹함과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수치심에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곳에 있었다. 은둔자의 오두막은 비록 소박했지만 의외로 안전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깊은 불신감에 사로잡혀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함을 예상했다. 그녀의 짐과 같은 수치심은 여전히 느껴졌고 마치 그녀의 움직임과 생각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았다. 그녀는 은둔자, 즉 두려운 산사나이가 나무를 패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침묵하고 체계적인 행동들을 관찰했다. 여기서는 말이 없었고 잠자기를 가리키거나 음식을 건네는 몸짓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익숙했던 또 다른 굴욕이나 공개적 비난이 아니었다. 오직 침묵과 그의 눈에 담긴 의외의 무비판적 시선만 있었다.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을 짐이라 느끼며 그를 수줍게 흉내내며 기본적인 일들을 배웠다. 그녀의 내면은 걱정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서서히 이 은둔자, 이 반역자 수호자가 자신을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거부당할까봐 두려움과 수치심에 마음이 여전히 떨렸지만 느린 적응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저 존재했고 그의 존재는 비록 침묵했지만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묘한 형태의 존엄성을 선사했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은둔자의 오두막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들의 느리고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나날이 흘러갔다. 은둔자는 불필요한 말 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는 인내심으로 그녀에게 나무를 패고 숲에서 딸기를 따고 몇 안 되는 동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서투르고 능숙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고 오래된 수치심과 짐이라는 느낌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 했고 그녀가 무가치하다고 속삭였다. 매번의 실패는 그녀에게 과거의 잔혹함과 사회가 그녀의 짐을 어떻게 보았는지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꾸짖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내심으로 다시 보여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불을 피우고 비록 약간 찌그러졌지만 첫 빵을 굽고 오두막에 무엇인가를 고쳤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존엄성의 불꽃이 피어났다. 이는 자신의 서투름과 내면의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대한 작고 개인적인 승리였다. 그녀의 힘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만들고 생존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은둔자, 이 반역자 수호자는 그녀의 노력을 알아차렸다. 칭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고갯짓으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그녀가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녀의 손은 더 강해졌고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으며 끊임없는 공개적 비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충성심을 쌓아갔다. 매일매일 주인공은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벗어나 오두막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일찍 일어나 아침 일을 돕는 자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놀라기도 했다. 그녀의 주도성은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점차 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이 작은 세상에 필수적인 소중한 도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자신의 일이 공동의 선에 그들의 작은 안식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은둔자인 그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와 그녀의 일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버지의 잔혹함과 사회의 공개적 비난에 의해 잔인하게 빼앗겼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자신이 알던 삶과 이곳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에 집중되었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체격이 수치심의 이유가 아니라 신체적인 힘이 장점이 되었다. 반역자 수호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녀의 가치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모습에 대한 용서를 주었다. 그녀는 충성심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은 은둔자의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선 것이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춥고 지쳐서 숲에서 돌아왔을 때 질문 없이 준비된 따뜻한 음식과 담요가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를 패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전례 없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이 침묵의 몸짓들은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렇게나 세심한 보살핌, 친절함, 그리고 이기심 없는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짐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이었다고 이해했다. 이 순간들은 잔혹함과 수치심으로 인한 공허함을 서서히 채워주며 깊은 충성심과 신뢰를 쌓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두려운 산사나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수치심이나 육체적인 짐이 아닌 그녀 자체를 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반역자 수호자로 보기 시작했다. 이 순간들은 그녀의 과거 잔혹함의 그림자를 흩뜨리고 이 고립된 안식처에서 자신만의 존엄성과 내면의 힘을 찾는 길을 보여주는 작은 빛과 같았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오두막의 고요함은 주인공에게 깊고 치유적인 성찰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외부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할 시간과 평온을 얻었다. 아버지의 잔혹함, 공개적 비난의 씁쓸한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가치 없는 짐으로 취급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과거의 삶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우받고 그녀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 비교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었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하다는 오래된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은둔자, 즉 은둔자인 그 남자가 변화의 촉매제였지만 그녀 자신이 내면의 침묵 속에서 이 트라우마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그 많은 잔혹함을 견디게 해준 내면의 힘, 즉 강인한 정신을 보기 시작했다. 이는 불확실성과 수치심이 새롭게 발견된 능력과 희망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회가 부여한 꼬리표를 넘어 그를 통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은둔자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자신을 향한 이 내면의 용서가 그녀의 재탄생의 열쇠였다. 이러한 자존감 회복 과정의 정점은 주인공 행동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고, 이는 그녀의 내면적 변화를 증명했다. 이전에 수치심과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던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수줍게, 점차 자주 진심 어린 미소로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조용히 흥얼거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더 가벼워졌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불필요한 짐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유능하고 유용하다고 느꼈다. 자신을 은둔자에 보호받는 자나 아버지 빚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보았다. 이 새롭게 찾은 희망과 존엄성은 존중과 수용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며 그녀의 영혼에 싹튼 연약한 씨앗이었다. 은둔자, 반역자 수호자는 그러한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의 침묵의 수용과 흔들림 없는 존중은 그러한 변화를 더욱 강화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잔혹함과 공개적 비난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두막이라는 안식처에서 발견한 내면의 힘으로 더욱 강해져 재탄생했다. 이제 그녀의 충성심은 상호 존중과 새롭게 찾은 자존감에 기반한 깊고 진실한 것이었다. 오두막의 일주일간의 평화가 잔인하게 깨졌다. 로티와 은둔자가 숲에서 돌아오던 중 낯선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로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을에서 느꼈던 익숙한 두려움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한때 떨리던 그녀의 손은 이제 노동으로 단련되어 땀으로 축축했다. 그들의 안식처가 발각된 것이다. 은둔자는 침착하게 몸을 굳히며 경계하는 시선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들의 작은 세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평화의 끝을 예고했다. 로티는 새롭게 찾은 품위를 위협하는 짐과도 같은 불안과 불확실성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무 뒤에서 보안관과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로티는 법과 잔혹함의 상징인 그의 굳건하고 냉혹한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보안관은 말에서 내려 은둔자를 훑어본 후 로티를 린치하듯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나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널 찾고 있었다. 넌 법의 빚을 지고 있어. 그는 이내 로티에게 가식적인 염려를 담아 말했다. 아가씨, 용서와 마을로의 귀환을 제안한다. 그 재소자에게 불리한 증언만 하면 돼. 너의 충성심이 이제 새로운 교환 수단이 될 거야. 보안관의 말은 그녀가 새롭게 찾은 힘과 품위를 시험했다. 보안관의 제안은 로티에게 차가운 물결처럼 몰아쳤다. 용서라고? 마을로 돌아가라고? 잔혹함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옛 삶의 환영이 잠시 그녀를 환상적인 안전으로 유혹했다. 그러나 그녀는 은둔자를, 그의 말없는 품위와 자신에게 보여준 존중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흙먼지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힘을 가르쳐준 그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수치심과 짐이 되었다는 생각의 악마들이 돌아와 그녀의 무가치함을 속썩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려움과 싹트기 시작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자 그 안식처에서 그녀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은둔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두건 그림자에 가려진 그의 얼굴에서는 고요함이 흘러나왔다. 그는 로티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말도 어떤 몸짓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산봉우리처럼 강력했고 혼돈 속에서 굳건한 닷과 같았다. 보안관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래, 아가씨? 저 재소자는 자기 짐조차도 위해 싸우지 않는군.
널 그저 대가로 여기는 자를 위해 용서와 문명으로의 귀환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건가? 보안관의 말은 그녀의 품위를 훼손하려는 독이었다. 로티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은둔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비록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그녀는 수치심이 아닌 존중을 느꼈다. 그 침묵은 그의 힘이자 그녀에게는 약속이었다. 로티는 마음속 깊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땅바닥에 내던져졌던 수치심으로 가득한 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잔혹함과 린치를 겪어내고 은둔자, 즉 버림받은 수호자의 고요한 안식처에서 품위를 찾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시선은 단단해졌다. 나는 대가가 아니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억눌렸던 결의의 메아리를 담고 있었다. 당신들의 용서와 수치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의 충성심은 나를 단순한 문제 이상의 존재로 봐준 사람에게 속해. 보안관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눈물과 애원을 예상했지만 이런 힘은 아니었다. 로티는 은둔자 옆에 섰고 그녀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보안관은 놀랐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의 교활한 미소와 한때 로티를 짐이자 수치심의 원천으로 만들었던 옛 경멸로 되돌아왔다. 서두르지 마, 아가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을 담고 있었다. 마을은 너에게 용서를 제안한다. 우리는 너의 과거를 네가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간신히 피했던 그 린치를 잊어줄 거야. 넌 문명으로, 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안 그래? 저 변절자에 대한 너의 충성심이 이제 새로운 화폐가 될 거다. 그가 은둔자를 가리켰고 그의 손짓에는 옛 판결이 울려 퍼졌다. 보안관의 말은 로티를 강타하며 그녀에게 드리워진 위협을 상기시켰다. 군중의 모습, 모욕이 다시 떠올랐다. 오두막한 공기는 참을 수 없는 압력으로 무겁게 짓눌렸다. 보안관은 그녀의 과거와 수치심을 이용하여 미래를 조종하려 했고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과연 거짓된 안전이 그녀에게 진정한 가치를 본 유일한 남자를 배신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녀의 꽉 쥔 주먹은 떨렸고 숨은 얕아졌다. 내면의 싸움이 그녀의 영혼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수호자 곁에서 찾은 진실과 품위를 옹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이것은 자유의 환상과 진정한 힘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보안관의 말은 로티를 깊은 내면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용서와 고통의 끝이라는 유혹적인 약속은 버림받은 수호자를 향한 그녀의 확고한 충성심과 충돌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땅바닥에 내던져졌던 일, 군중이 그녀를 짐이자 수치심으로 경멸했던 일 등 공개적인 굴욕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 기억들은 새로운 현실과 부딪혔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호자의 모습, 즉 그의 말없는 존중, 힘과 품위,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이 떠올랐다. 그의 시선 하나하나, 함께 보낸 매일이 그녀 안에 가치의식을 심어주었고 이제 그것이 잔혹하게 시험받고 있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봐준 그 남자를 배신할 수 있을까? 찾은 힘을 자유의 환상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도덕적 미로를 헤쳐나갈 길을 찾으려 생각들이 맴돌았다. 은둔자는 비록 침묵했지만 그녀의 고뇌를 지켜보며 스스로 결정할 공간을 주었고 이는 그녀의 품위와 내면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다. 마침내 최후의 대결의 순간이 찾아왔다. 새롭게 찾은 힘과 품위로 가득 찬 로티는 보안관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정의를 목격하기 위해 마을에서 온 일부 주민들과 마주섰다. 그들은 오두막 앞에 모여 침묵하며 비난하는 듯한 원을 이루었다. 그녀의 결정은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버림받은 수호자를 옹호하며 배신을 요구하는 용서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위선에 일격을 가했다. 나는 당신들의 것이 아니야. 한때 수치심에 억눌렸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감 있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한때 자신을 규정했던 잔혹함을 폭로했다.
나는 당신들의 짐도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당신들의 소유물도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본 유일한 남자를 배신하도록 강요당할 존재도 아니라고. 로티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은 방패와 같았고 그녀의 자세는 보안관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강한 힘을 발산했다. 대결은 긴장감 넘쳤고 군중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다. 로티의 용감한 선언에 놀랐던 보안관은 빠르게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의 교활한 미소와 옛 경멸이 다시 나타났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버림받은 수호자가 천천히 앞으로 조금 나섰고 그의 육중한 실루엣은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때 변절자이자 은둔자로 여겨졌던 그의 자세는 이제 흔들림 없는 힘을 발산했다. 보안관은 이 도전을 보고 부하들에게 고갯짓했다. 그들을 잡아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은둔자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잔혹함 없이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보안관의 부하 중 첫 번째 남자가 무기를 뽑기도 전에 놀라 쓰러졌다.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 정교한 방어였다. 은둔자는 정의를 위해 싸움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확인시켰다. 그의 강력한 행동은 로티가 사회적 판단을 넘어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싸움은 빠르고 결정적이었으며 그의 확고한 충성심과 타협 없는 방어를 보여주었다. 말할 여지는 없었고 그의 의도와 진정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영원히 해소시킨 것은 오직 행동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배척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공동의 힘과 결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되었다. 대결은 절정에 달했다. 은둔자의 정교한 공격에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본 보안관은 자신의 거짓된 정의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제압되어 땅에 쓰러졌고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보안관은 홀로 서 있었다. 로티는 은둔자 옆에 서서 새롭게 찾은 힘과 품위를 발산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수호자의 일격만큼이나 강력했다. 적대자는 사기가 꺾였고 그의 권위는 공개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보안관이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확신은 없고 패배의 메아리만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남은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고 서둘러 물러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패배는 공개적이었고 한때 로티를 경멸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힘과 품위를 보게 되었다. 이 승리는 잔혹함에 대한 가치에, 배신에 대한 충성심에,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다. 새로운 질서는 마을의 법이 아닌 그들 자신의 내면의 규범에 의해 세워졌다. 한때 그녀를 짐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가치가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공동행동은 진정한 힘이 내면에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폭풍 후 로티가 전에 알던 침묵과는 다른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닌 평온함의 침묵이었다. 로티와 버림받은 수호자는 함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두막이라는 그들만의 안식처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었다. 잔혹함과 린치에 맞서 실현과 존엄을 위한 싸움의 불꽃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유대는 이제 끊을 수 없게 되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1000가지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새로 발견한 힘 위에 세워진 그들의 공통된 미래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다. 한때 짐이자 수치의 대상이었던 로티는 이제 자신 안에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남자 옆에서 당당하고 존엄하게 서 있었다. 세상에겐 은둔자이자 배신자였던 버림받은 수호자는 그녀에겐 안식처이자 동반자였다. 이 장면은 그들의 사랑과 이해가 어떠한 사회적 편견과 잔혹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들 공동의 길을 받아들임을 상징했다.
이 결말은 희망과 평온으로 가득했으며 그들의 관계의 지속성과 과거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공동된 미래는 밝게 그려졌다. 과거의 짐과 그들의 영혼을 대가로 치러야 할 용서의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로티의 이야기는 사회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진정한 존엄은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짐이나 수치가 아니라 영혼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힘에 대한 메시지이다. 처음에는 수치의 상징이었던 로티는 수용과 존중을 통해 자신 안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했다. 그녀의 짐에서 불굴의 정신이로의 여정은 외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버림받은 수호자, 즉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은둔자만이 모두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로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의 충성심과 행동은 진정한 사랑과 보호란 내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임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유혹적인 용서와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도피를 마주하며 로티는 자신을 린치에서 구해준 남자에게 충실함을 택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운명을 확고히 했으며 존엄성과 충성심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진정한 힘은 마음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거나 아무도 보지 못한 당신 안의 힘을 누군가 알아봐준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감을 줍니다. 진정한 충성심의 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